혼란한 정치 시세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청와대, 청와대의 3년 후 주인은 누가 될까요? 물론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요즘 차기 대선 또 차기 대통령 후보 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최근에 정치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기 법무부 장관 내정자나 마찬가지죠. 이 조국 전 수석이 자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전에도 조금씩 있었지만은 지금 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바꿔타는 이 과정에서 이 시점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술술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길목에 있죠, 조국 전 수석은. 그런데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이직을 위한, 직장을 옮기기 위한 그 짧은 텀에 휴가를 보내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텀에서도 지금 SNS 활동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일본의 무역 보복 이 문제를 놓고 또 국민 편가르기를 하는 친일 반일 이렇게 죽창가 이야기 이어서 친일 반일로 계속 국민 편가르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법무부 장관 티켓은 아마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를 줬겠죠.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조국 수석이 SNS를 통해서 그 법사위,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해명서를 보냈는데, 뭐냐 하면은 본인을 둘러싸고 여태까지 불거졌던 의혹들입니다. 그 의혹들에 대한 해명서를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에게 보냈죠. 법사위 위원들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청문회 앞두고 셀프 의혹, 그러니까 본인에 관련된 의혹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런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에게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열려서 뭐 이런 게 쟁점이 될 텐데, 이건 내 입장은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야당 의원들과 싸우다오, 일종의 국회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된 확실한 대통령이 얹을 정도가 없었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왜 이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데 바로 안 바꾸고 약간 텀을 두느냐?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청와대 참모로 있다가 바로 내각에 가는 데 대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나 똑같은 케이스가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민주당 계열, 지금의 집권청이 엄청나게 반발했죠. 어떻게 청와대 참모로 있다가 바로 내각에 가느냐? 그럼 청와대의 뜻이 내각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을 했었는데, 그걸 똑같이 지금 정권에서 하려고 하니까 좀 민망하죠. 그러니까 약간 텀을 두는 일종의 꼼수죠. 약간 텀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자기 그 개각을 할 때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을 하게 되죠, 민정수석실에서. 근데 만약에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은 민정수석이 자기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자기를 검증을 해야 되는, 내가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지 안 한지 이거를 검증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가 생겨서 텀을 두고 있지만은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조국의 최대 과제는 지금까지 뭐 계속 알려졌듯이 검찰개혁이겠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입니다. 검찰개혁. 그런데 이 검찰개혁은 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제가 프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당히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이 법은,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같은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은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에 타 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총선 전에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은 조국의 역할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구단이죠. 스스로 정치 구단을 자임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망을 내놓는데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조금 하다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민주당 지도부도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게 박지원 의원의 그 전망입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에는 박지원 의원뿐이 아니고 이 정권의 이너서클, 정권의 핵심에서도 조국 대망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5월 18일이었죠. 강화문 광장에서 열렸었죠.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 토크 콘서트. 거기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본인이 뭐 총선의 병상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울 국정원장도 만나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만나고 막 각 시도지사들 다 만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총장 됐죠.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2번이나 만났다. 어쨌든 이렇게 오지랖 넓게 이렇게 여건을 아우르면서 그림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그 토크 콘서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시민, 조국 두 분이 가시하면은 다음 대선에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에는 자기 대선 주자들이 차고 넘친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유시민, 조국까지 가시하면은 얼마나 안심이 되겠느냐. 두 사람도 자기 주자 반열에 넣은 거죠. 뭐 유시민 이사장은 원래 뭐 정치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조국은 좀 뜬금이 없을 수도 있죠. 그 시점에 보면은. 그런데 사실 저도 뭐 취재를 하다 보면은 지금 여권 사람들도 만나고 뭐 야권 사람들도 만나고 하지만은 그 여권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국의 차기 대선 경쟁력을 유시민보다 더 높게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도 때문이죠. 이런 겁니다. 지금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은 것은 뭐 김대중 대통령 때야 DJ 비연합이 있었다 치고 그 이후에 2번이죠. 노무현 문재인인데 이 두 정권이 전부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출신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음에도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출신 대선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영남 출신이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죠. 그 범주에서 가장 그 이목을 끄는 인물이 바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자, 김부겸 전 장관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하자면 잠재적으로 유시민입니다. 유시민 두 사람 다 영남 출신이죠. 그런데 과거 두 사람의 대통령을 보면은 노무현, 문재인 영남 중에서도 PK입니다. 부산 경남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김부겸, 유시민 TK입니다. 김부겸 전 장관은 그 상주 출신이고 경북 상주 출신이고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죠. 유시민 이사장은 경북 경주 출신이고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TK죠. 대구 경북.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이 된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은 PK입니다. 부산 경남. 실제로 영남이라고 해도 뭐 TK와 PK 사이에는 좀 분위기가 정서가 좀 다른 측면이 많죠. 특히 정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뭐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TK와 PK 갈라치기를 하고 있죠. 뭐 예산을 PK에 그 많이 부어주면서 내년 총선의 승부처로 PK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PK와 TK가 정세가 좀 달리 가는 경우가 많은데 김부겸, 유시민 TK죠. 그런데 반면에 조국은 PK입니다.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부산 출신이고 아마 총선에 출마한다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부산에서 출마할 겁니다. 부산에서 벌써 시당위원장이, 민주당 시당위원장이 영입 1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부산에서 출마합니다. 그렇다면은 부산에서 정치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가장 유력한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부산 경남 출신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그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는 거죠. 물론 부산 경남 쪽에는 또 김경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경수 경남도에서는 아직 연차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재판 중이죠. 뭐 물론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원래 그 고향이 경남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친문 쪽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도 있지만은 아직 무게감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를 봤을 때도 조국 전 민정수석이
대통령 꿈을 꿀만하다. 그런 이야기가 여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뭐 조국에게 줄을 서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겠지만은 아마도 포스트 문재인으로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SNS 정치를 하면서 친일, 반일 이렇게 편을 가르고 상당히 큰 논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상당히 비판을 받는데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한결같이 조국 수석을 엄호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죠. 제가 지금 방송하는 중에 지금 여기 강화문 뒤쪽에서 또 집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좀 들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SNS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던 유일한 사람이 민주당 안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공직자로서 갈등을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그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했는데 그 안에서 그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 다음날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나와 윤호중 총장이 나와 조수석 간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맥락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이렇게 꼬리를 딱 내렸습니다. 뭐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청와대 감찰관 비위 의혹이 있었죠. 그때도 조국 민정수석 퇴진론이 민주당 안에서 조홍천 의원이 직접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은 촛불의 상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또 손혜원 의원, 문재인 대통령 부인과 친구죠. 손혜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함께할 단 한 번의 동반자를 꼽는다면 나는 조국이다.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 곁을 지켰던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처럼 조국 수석도 끝까지 대통령 곁을 지킬 거라 믿는다. 이런 식으로 조국을 이렇게 옹이하면서 감싸 안으면서 축해 세우는 촛불 세력의 상징 이렇게 축해 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조국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이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들이 집권층 밖에서도 나오고 안에서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대통령 감이냐 대통령 후보로서 또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 지금 봐도 뭐 국민 편가르기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유화적인 발상을 많이 하는데 과연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비판, 그런 지적, 그런 논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도 국민 갈라치기 앞장서는 조국이 집권층 안에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분위기가 집권층 안에 있다.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